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하나의 피사체를 놓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더 멀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피사체를 촬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푸른 이파리들이 죄다 세수를 마친 5월이 찬란하게 열렸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푸른 잎이 반질반질 윤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5월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천 대공원에 나가봤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었고 텃밭꽃밭에 신경 쓰느라 오랜만에 출사였습니다. 애초 계획은 인천 대공원에 등나무꽃이 한창이더라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장미원에 도착하기 전 동문 쪽의 꽃밭에는 예년 같았으면 꽃향기비를 잔뜩 심어 놓았을 꽃밭에 보리가 심겨 있었고 그 둘레에 튤립 묘포기가 피어 있었습니다. 봄에 여기저기 튤립을 심어 놓았던 곳은 이미 꽃이 다 졌고 보리밭 가장자리에 묘포기가 생긋 웃고 있었습니다. 올봄에 아직 못 만나본 아이니까 한번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튤립은 꽃만 찍어도 되지만 그렇게 꽃봉오리만 찍으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이파리도 찍으려고 하면 세로 사진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세로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 튤립의 이파리와 꽃이 모두 한 프레임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였지만 어차피 꽃과 꽃대와 이파리를 다 찍으려고 하면 로우 앵글이 답이었습니다. 로우 앵글은 낮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위에 둔 구도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피사체를 조금 더 극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촬영 기법입니다. 풍경사진을 촬영하거나 접사 촬영 시 유용합니다. 피사체의 아래에 눈을 닿게 하고 렌즈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거나 조금 어둡거나 화사한 곳으로 향하게 하면 배경 처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작은 키를 크게 보이도록 촬영할 때도 로우 앵글을 사용하고 바닥에서부터 하늘까지 웅장한 느낌의 가로수 터널을 찍을 때도 로우 앵글을 이용해 보면 표현되는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변이 잡다한 것들, 주요 피사체를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촬영하고 싶다면 일단 피사체보다 낮게 카메라 위치를 잡아놓고 역광, 순광을 골라서 촬영하면 됩니다. 오전 8시 정도였고 빛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광 촬영도 해보고 순광 촬영도 해봅니다. 역광 촬영은 해를 마주보고 피사체를 촬영합니다. 해와 카메라 사이에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는 것이지요. 역광에서는 빛을 튤립이 가리고 있어서 피사체의 전면은 어둡게 촬영되고 하늘은 하얗게 촬영됩니다. 대신 빛이 들어오면서 달라지는 느낌의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광은 해를 등지고 촬영하는 것이어서 하늘이 파랗게 표현됩니다. 튤립도 제대로 표현이 되고 하늘도 푸르게 됩니다. 역광 촬영은 다이나믹하면서 거친 느낌 혹은 진취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순광 촬영은 하늘의 색감이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의 사진이 됩니다. 사진가의 각자 느낌대로 역광, 순광, 그리고 대각선 쪽에서 오는 빛 방향을 골라서 촬영하면 됩니다. 빛의 방향을 익히기에는 혼자 촬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같은 피사체를 가지고 좌우 앞뒤로 돌아가면서 같은 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면 빛 방향이라던가 피사체 표현에 어떤 것이 자신과 맞는지, 어떻게 촬영할 때 나름 만족하는지 그것의 감을 알 수 있습니다. 튤립 뒤로 철쭉이 한창 피어 있는데 그 그늘이 검은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앉은 자세에서 혹은 피사체를 향해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촬영을 하게 되면 튤립의 꽃송이가 잘 찍히게 되는 반면 가까운 지면의 풀이나 흙, 돌들도 함께 촬영되어 작품다운 느낌이 덜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7C 카메라는 다행히 LCD 모니터가 회전을 합니다. 땅바닥에 바짝 카메라를 내려놓고 렌즈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촬영합니다. 하늘을 향해 렌즈를 조절하면서 묘송이 되지 않지만 그 묘송이 튤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표현해 봅니다. 오늘의 사진 컨셉은 로우 앵글이면서 회화적인 튤립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앵글이 결정되었으니 이제는 회화적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빛과 배경과 그리고 어찌하면 좀 더 회화적으로 촬영이 되는지에 관해 몰두하면서 찍었습니다.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빛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었다는 후회도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사진의 각도도 달라지지만 아침 이슬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7시쯤에 왔었더라면 튤립에 맺힌 이슬이 영롱하게 더 아름다웠을 거라는 자책을 하면서 몇 개의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의 렌즈로 하루 종일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줌이 되는 렌즈도 있지만 사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렌즈를 바꿔 촬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튤립을 400mm 정도의 망원 렌즈로 촬영하면 어떤 느낌일까? 혹은 12mm나 16mm 정도의 광각 렌즈로 촬영하면 어떻게 찍힐까 궁금해합니다. 하나의 피사체를 놓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더 멀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피사체를 촬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단 사진가의 마음에 드는 촬영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쪼그리고 앉아서 촬영하다 보니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잠깐 몇 컷 찍고 등나무 촬영을 가야 하는데 중간에 튤립 찍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촬영한 탓에 목도 아프고 편안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다시 장미원 쪽으로 걸어갔고 등나무 꽃이 활짝 핀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나무의 보랏빛 향연은 이제 막 절정을 치닫고 있었고 그 아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 등나무 아래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에너지는 다 소진되었고 허기도 몰려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가져간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을 다녀서 해 저물 때까지 쌩쌩하던 때는 이제 옛일이 되었나 봅니다. 한나절 만에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니까요.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